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2년 1월 27일이죠. 그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해왔었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의무 주체부터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를 포함하는 거죠. 사업주,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대표자가 누구냐?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 주체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이 대표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위반을 했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인데 대표가 되면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장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다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뭐 직업 직장인처럼 되어 있는 사정으로 되어 있다. 이래 되면은 이 처벌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받기 때문에 그 대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그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경영을 실질적인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표자를 사업주로 해놔버리면은 사업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으로 해놨다. 직원 중에서도 뭐 대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의무주처가 사업주에 딱 한정돼가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대표자,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자에게만 처벌이 주어졌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개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인까지 양별 구중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책임자가 처벌받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뭐 명목상에 그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실질적인 경영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아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아까 비교했던 실질적인 주인은 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뭐 부장이 해당되지만 이 사람이 경영하는 책임자라고 봐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 경영의 책임자냐 이거를 따지는 거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리고 또한 법인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보호 대상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정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급이었다면은 우리가 도급 줬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노무를 제공 안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뭡니까?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했던 아니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던 종사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보면은 보호 대상이 근로자도 해당되고 노무 제공자, 수급인,
아니면 소규모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거겠죠. 노무를 제공했던 노무를 제공 안 했던 하여튼 종사했는 사람들은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거겠죠. 시행령 별표 1에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은 제외되지만 나머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년도 1월 27일부터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누구냐? 계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5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5명 이상일 때 다 모든 사업장이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럼 재해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눌 수 있겠죠. 중대재해는 어떤 거냐? 사망자 1명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 요거 좀 차이가 있네요.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이고,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입니다. 같은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직업성 질병자, 이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딱 정해지가 있는 거죠. 그 요건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보는 겁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만 보는 거죠. 중대산업재해를 보는 항목입니다. 요거 3개. 잘 알아놔야 되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요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의 차이, 보호 대상의 차이, 적용 범위의 차이, 재해 정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 규정이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규정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의 보건조치,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준과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환기, 청결 등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 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규칙에 대해서 의무,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주면 되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한번 볼까요? 사업 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의무,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봅시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요 1번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이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그럼 구축하고 이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딱 보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딱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키라 하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딱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칙을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을 지키면 되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해놨죠. 그럼 누가 구축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업 운영 주체가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스스로 구축하라 이 말이죠. 스스로 구축하고 이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나 이 경영 책임자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스스로 그 근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의 조치. 이것도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만약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면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 스스로. 스스로 해가지고 문제 안 생기도록 하라 이런 얘기겠죠. 사업장마다 아주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주한테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따라라는 얘기겠죠. 중앙에 주무기관이 있죠. 주무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해야 되는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던 내용만 지켜주면 되는 거였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이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스스로 하락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락하는 거는 다 하고, 플러스 스스로 찾아서 하라, 안전보건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넓어지는 게 뭐냐면 도급. 우리가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건설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일을 하는데 도급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지느냐,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지느냐, 중대재해처벌부에서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내한테 근로를 제공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를 했건 안 했건 일단 우리 일에 종사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지는 거겠죠. 범위가 훨씬 넓어져 버리는 결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도급, 용역, 위탁을 주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을 주더라도 이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아주 넓어졌죠. 그 다음에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라는 얘기겠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럼 누가 구축하냐 이 말이죠. 이 사업주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행하라는 얘기죠. 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의해서 시정하고 명한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해서 나머지 것들을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얘기이죠. 이게 가장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요한 거 재발 방지 대책도 스스로 세우라는 얘기겠죠. 사업 주체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이행에 관한 조치도 세우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규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처벌 수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은 자연인 하면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법인 대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 자연인. 법인으로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회사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이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이죠. 사람이 근로자나 뭐 종사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규정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겁니다. 7년 이하 징역이니까, 그죠? 사망하더라도 7년 이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고. 금고하고 징역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징역형은 교도소가 살기는 사는데 이 징역은 노역을 하는 거죠. 일하는 거고 금고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다가 노역은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나오는 거겠죠. 반성하고 있다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7년 이하의 징역하고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1년 이상 징역을 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6년 뭐 이런 징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달 징역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법 규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으로 보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대표자한테 가는 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거는 뭡니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상향되었죠. 또 중요한 것은 이건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병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가. 그러니까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정도에 따라서 그 법인의 대표가 징역 2년에 벌금 5억, 5억 원 이렇게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병가가 가능하다.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형사법에서는 두 가지를 다 병가하지는 잘 안 하죠. 병가하지 않습니다. 또는이니까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형사벌들은 처벌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 다를 형사처벌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사죄는 그렇고 치상죄는 요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조금 더 약합니다. 요 치사죄보다는 조금 더 약하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하고 같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상, 질병, 그러니까 치상죄가 발생했을 때 하고 형량이 똑같네요. 그죠?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치 위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는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반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결과적으로 종사자가 요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어떤 중대재해를 입었는 경우에 한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라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는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을 받겠죠.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은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인, 그러니까 법인, 회사로 치면 회사 사장님들이 받는 처벌이고 회사 자체로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 한번 보는 겁니다. 회사 자체로서는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징역형은 안 되고 벌금만 내는 거죠.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최고치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 이하 벌금, 그러니까 5배만큼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 위반은 어떻게 되냐? 요 나온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징역형은 없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없습니다. 단지 다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사고로 이어졌는 경우에는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법인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50억 이하 벌금, 사망사고 치사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치상죄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양벌 규정이죠. 양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자연인도 받고 법인도 받고. 자연인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받고 징역형도 받고 벌금도 받고. 그러니까 대표는 이 두 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표 처벌받은 거하고 별개로 이 회사도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이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하는 거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